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10%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갭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정말 유명한 명언이 있죠. 갭은 메꿔진다. 그쵸? 메꾸고 나서 또 떨어질 수 있느냐?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건 변동성 구간에서 나오는 당연한 등락일 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훼손은 없다. 그리고 성장성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추가적으로 안 되거나 그럴 상황이 없다. 그 부분을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자, 지난 금요일 날 에코프로 BM에서 44조짜리 초대형 계약을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점심 저녁 먹다가 한 번에 이렇게 뚝딱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겠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딜을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해서 44조짜리 5년짜리 계약을 성공을 시켰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역산을 한번 해볼게요. 44조를 양극재 계약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게 삼성 SDI 하나예요. 자, 근데 여기서 44조짜리 계약을 했다는 건, 양극재를 수주를 해 온다는 건 무슨 이유가 될까요? 앞으로 배터리를 그만큼 많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40조로 잡을게요. 40조로 잡고 보통 배터리 셀 하나에 40% 정도의 양극재 이 원가를 잡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도 그냥 계산하기 쉽게 보겠습니다. 곱하기 2를 할게요. 그럼 80조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 SDI는 80조의 매출이 확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44조짜리 계약을 넣었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든 배터리가 어디로 들어가나요? 전기차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이 있죠. 자, 요 내용입니다. 바리스타부터 전기차 생산까지. 자, 새로운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새로운 이슈가 돼서 그게 종목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갖고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어떤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바리스타부터 전기차 생산까지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전방위 확장 중이다. 자, 보세요. 싱가포르 혁신센터의 공급, 그렇죠? 전장 부품 검사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생산 공정 변화에 로봇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자,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데 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앞으로 상승하는 인건비 그리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건 기업 측의 수요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협동 로봇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생산량 증가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건비에 대한 상승률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된다. 즉,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근거나 모멘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내릴까요? 자, 32,000원부터 정말 쉬지 않고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10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5조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고가 기준에서 보면요. 보세요. 6조를 넘어서는 구간까지 올라왔죠. 6조 218억 원.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 최고가는 내가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조정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이다. 자, 제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치 투자는 뭡니까? 그렇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 요걸 잘못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지금 돈을 버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돈을 10을 버는데 가격은 3, 4, 5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간단한 거예요. 자, 돈은 10을 버는데 3, 4, 5에 거래되니 싸다. 근데 싸면 싼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주가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건요, 성장 산업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되지만 이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지금 주가 기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지. 즉, 싸다는 건 미래 가치를 기준에서 싸다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지, 지금 돈을 얼마를 벌고 있으니까 이 기준에서 지금 주가는 싸다는 건 굴뚝주의 관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상승폭이 나오기는 했지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 있고요.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을 받고 가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일선을 이탈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잡을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사항이다. 핵심 사항. 그래야 내가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입니다. 이 심리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에 잡아서 수익을 어느 정도 시점에
돌릴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서야 돼요. 그러려면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신고가 종목입니다. 물론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이 변동성을 이겨내려면 내가 최대한 싸게 잡는 게 중요하고, 그랬을 때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길게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 10%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주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성장 산업군에 속해 있고 그건 기업 측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건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50% 정도의 이 스마트 팩토리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어디서부터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실적을 보면 된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도 적자 구간에 있습니다. 실적의 개화 시기가 오지 않았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실적의 개화 시기가 오기 전에 15배가 올랐고요. 조정을 받고 실적의 개화 시기가 오고 15배가 더 올랐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굳이 뭐 차트만 가지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 뭐 2파가 나오네 3파가 나오네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게 진행되는 걸 알려면 내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이 돼야 되는데, 추적 관찰을 하더라도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상승 파동 자체가 꿈을 꾸고 가는 그 꿈의 구간인지 아니면 실적을 확인하면서 실적을 대입해서 가는 건지 그 구간을 확인해야 된다. 근데 1파, 2파로 나눴을 때 2파는 실적을 확인해야 되고 1파는 꿈을 꾸고 가는 구간, 즉 지금 이제 상승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실적이 안 좋을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래야 싼 거잖아요.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이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 올해 적자 예상치가 8조 3천억입니다. 근데 주가 어떻습니까? 주가 올해 신고가 갔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나쁠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올해 올라가는 거예요. 적자 구간에 있으면서도. 그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좋지만 내년에는,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의 대표 말대로 내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고 보면 맞는 게 주가가 그만큼 올라왔고, 그런 과정에서 단순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반드시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자, 이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는 걸로 인식을 하고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산 로보틱스에 집중하는 이유는 신고가 종목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신고가 종목을 매매했을 때 다른 종목들은 어떤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단타를 칠 수 있고 스윙급의 종목을 지속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지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시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종목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요, 스윙급의 종목을 지속적으로 돌리면서 제가 단타를 하기 위한 종목을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하는데, 이 내용은 오늘 같은 경우에 호재거리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에코프로 BM 측으로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반도체를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가에는 공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44조짜리 수주가 매일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아왔는지, 즉 12월 1일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는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1일 여기 내용이 있고요. 8시 54분, 8시 55분. 그렇죠? 이 두 종목이 되어 있죠. 장 시작 전에 주문을 넣었다는 건데 가격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장 시작 전에 주문을 넣을 수 없겠죠. 그 가격을 어떻게 판단해서 수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다이나믹스를 보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오늘도 1.95% 상승 마감이 됐고요. 금요일 날 보면 보세요. 마이너스 0.48%에 시작을 해서 고가 13.65%까지 상승세를 키웠고요.
종가 기준에서 보면 7.7%까지 강세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왜 매매를 했을까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요,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뒤이어서 미래 가치를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고요. 우리는 이걸 눌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 구간을 철저하게 공략을 했을 때 1박 2일 동안 보유한 결과가 10%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자, 그 밑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자, 내용 보면 오늘 2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12월 1일 날도 장중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달성이 됐습니다. 자, 내용 보면 시가 7.7%, 고가 23.49%, 그리고 종가 16.94%. 고가 정확하게 잡을 수 없죠. 하지만 신고가 종목은 시세가 한 번에 안 꺾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준다.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기억하셔야 될 건 모든 종목이 신고가부터 시세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한국 시장에서 뭐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근데 거기서 실적을 내가 보고 이 종목은 신고가인데 실적 안 좋네, 비싸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도 보세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렇죠? 실적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시총 보겠습니다. 3,500억, 그렇죠? PER 10배 잡으면, 그쵸, 350억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실적 어때요? 1년에 100억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9억, 12억, 29억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쵸? 그냥 계산하기 쉽게 3333 이렇게 됐을 때 120억 찍죠. 이렇게 하더라도 PER이 50배 정도가 나옵니다. 고평가 종목이에요. 근데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 시작점이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자, 소통방에서 매매하는 이런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뺀 이유가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수급이 몰릴 게 너무 뻔한데 그쪽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아니라 다른 파생된 종목을 제가 공략하기에는 위험률이 있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안 한 겁니다. 포기할 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 또는 장중에 단타 매매를 하면서, 그쵸, 그걸 시초가에, 그쵸, 시초가에 매매하는 게 싸다는 건 증명이 됐죠. 그쵸, 시초가에 매매하는 방법을 익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모두 무료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신고가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